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통장 잔고가 줄었고, 청춘은 거울 속에서 사라졌고, 사랑하는 사람은 멀어졌는데, 그런데도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내 것이 생겼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 이 세상에 당신의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과연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평생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발버둥이 우리를 가장 빠르게 잃게 만듭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진리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2600년 전 한 수행자가 깨달은 단 한 문장. 애초에 생겨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잃겠느냐? 새벽 2시였습니다. 지우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 잔고 확인, 숫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갑자기 줄어든 팀장의 눈빛, 이유 없이 취소된 회의들. 지우는 느꼈습니다.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연인 소희는 요즘 자꾸 말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답장이 늦었습니다. 지우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봤다가 진짜 대답을 들을까봐.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아버지의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어머니의 말. 노후 준비는 아직 한참 부족하고 지훈 자신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직장, 사랑, 가족, 건강, 돈. 이 5가지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니, 사라진 다음에 나는 과연 내가 맞기나 한 걸까? 그 질문이 새벽 내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뜬 눈으로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지우는 가방을 쌌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택시를 한 번 더 탔습니다. 지훈이 도착한 곳은 이름도 낯선 산속 작은 절이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조용한 곳. 바람이 풍경을 울렸고 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지우는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노승이 먼저였습니다. 차 한잔 하겠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질문도 위로의 말도 없이 차 한잔. 지우는 말없이 앉았고 노승도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한참 후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무서워요. 노승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렵고 직장을 잃을까 두렵고 젊음도 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것 같고.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원래 내 것이었느냐?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지훈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승은 마당을 걷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붉었다가 이제는 갈색이 된 작은 꽃잎. 이게 뭐로 보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진 꽃잎이요. 노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꽃이 졌다고 사라졌다고. 노승은 꽃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소. 바람이 되었고 흙이 되었고 내년 봄 새 꽃의 양분이 될 것이요.
사라진 게 아니라 모습을 바꾼 것뿐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한테도 같은 건가요? 잃어버린 것들도요? 노승은 꽃잎을 땅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사랑했던 것들, 이미 손에서 떠났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 안에 그것들이 없소? 말투 속에, 습관 속에,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 속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새벽 기상 습관, 어머니의 말투를 닮은 자신의 언어들. 그것들은 분명히 변했지만 어디에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는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멸이라 착각할 뿐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법당 한 귀퉁이에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지훈과 나란히 앉아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이 불꽃, 1분 전 것과 같은 불꽃이요?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불꽃은 매 순간 새 공기를 태우고 매 순간 새 불꽃으로 바뀌어. 하지만 우리는 같은 불이라 부르지. 왜인지 아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요. 단절이 없기 때문에 같다고 느끼는 것이요. 노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의 삶도 같소? 몸의 세포는 몇 년마다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관계도 변하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라졌다고 말하지. 실은 불꽃처럼 이어지고 있을 뿐인데. 반야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지우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는 생겨나고 뭔가는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꽃이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겨남과 사라짐이라 부르는 것은 그냥 모습의 변화일 뿐인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처음으로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승은 아침 산책 중 작은 개울가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한 줌 집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더 빨리. 보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변화 때문이 아니오. 변화를 막으려 하는 마음 때문이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떠나고 그 떠남이 더 크게 아프오. 지우는 그 말이 자신에게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는 소희와의 관계가 흔들린다 느끼는 순간부터 더 자주 연락하려 했고 더 잘 보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소희는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야근을 늘렸고 필요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정받으려, 잃지 않으려. 아직 잃지도 않았는데 이미 잃은 것처럼 살고 있었군요. 지훈의 말에 노승이 처음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집착이요. 집착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막소. 아직 오지 않은 상실을 미리 당겨서 매일 겪게 만드는 것. 괴로움의 원인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고통의 씨앗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병원에 다시 갔다 왔어. 의사가 좀 더 자세히 검사해보자고 하더라. 말 사이사이에 어머니가 말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 아래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승의 말이 머리에서는 이해됐습니다. 변화는 소멸이 아니라고.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것만큼은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승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말없이. 한참 후 지훈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래도 어떤 것들은 진짜로 잃는 거 아닌가요? 사람은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노승은 하늘을 봤습니다.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꾸는 것이요.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위로가 되라고 한 말이 아니요. 사실을 말한 것이요. 노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것들을 생각해 보시오. 말투, 가치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힘들 때 참는 방법.
그것들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살아있어. 인연은 그런 식으로 계속돼요. 지훈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마당이었고 같은 풍경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노승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옆에 앉아 차향을 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순간도 곧 지나가겠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차 한 잔이, 이 바람이, 이 아침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오늘은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노승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서 그렇소. 무상.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 우리는 이것을 슬픔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래 피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방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봅니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소희의 웃음,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손.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지훈은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노승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노승은 웃었습니다. 올 필요 없소. 이미 가져갔으니. 몇 달이 흘렀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지훈의 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전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지만 그 무서움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희와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 같은 절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끝난 게 아니라 모습이 바뀐 것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경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올 것임을. 그래서 이제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목소리를 더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 산사를 찾았습니다. 노승은 없었습니다. 마당도 법당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이다한 것인지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법당 문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구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비가 되어 다시 세상에 내릴 뿐.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잃는다는 것 없이 살아가는 평안을.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것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다시 내립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잃을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짜로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